파우스트 다시 3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지음 외젠 들라크루아 외 그림 안인희 옮김 서재 1 파우스트 푸들과 함께 등장. 파우스트 깊은 밤에 휩싸인 들판과 초지를 떠나왔다. 예감에 가득 찬 거룩한 어둠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더 나은 영혼이 깨어난다. 사나운 충동들은 이제 온갖 격한 행동들과 함께 잠들었다. 인간의 사랑이 되살아나고 신을 향한 사랑의 욕구가 생동한다. 조용히 해라. 개야, 이리저리 뛰지 마라. 무엇 때문에 문지방에서 그리 킁킁대는 거냐. 난로 뒤에 누워라. 가장 좋은 쿠션을 내게 주마. 저 바깥 산길에서 내가 뛰고 달리며 우릴 기쁘게 했으니 얌전히 내 보살핌을 받으렴. 아, 우리의 좁은 방에서 램프가 다시 친절하게 타오르면 우리 가슴도 밝아지지. 자신을 잘 아는 가슴도 이성이 다시 말하기 시작하고 희망이 다시 피어난다. 인간은 삶의 시냇물을, 삶의 원천을 그리워한다. 짖지 마라 개야. 지금 내 영혼을 온통 감싸는 거룩한 소리들에 짐승 소리는 어울리지 않아. 인간들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깔본다는 사실을 우린 익히 알지. 그들이 자기에게 거추장스레 여겨지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 투덜댄다는 사실 말이야. 걔도 인간처럼 그렇게 으르렁대던가? 하지만 가장 좋은 의지를 가져도 마음에서 만족감이 흘러나오지 않는 걸 느낀다. 어째서 강은 그리 금방 마르고 우린 도로 갈증을 느끼는 걸까? 난 그런 경험이 아주 많지. 하지만 그런 결함은 보상을 준다. 우린 초자연적인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고 계시를 동경하게 된다. 신약 성서보다 그런 계시가 더 고귀하고 아름답게 나타난 건 없지. 원전을 펼쳐놓고 솔직한 감정으로 거룩한 언어를 내 사랑하는 도이치 말로 번역해보고 싶구나. 큰 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한다. 이렇게 쓰여 있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여기서 벌써 막히는걸?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누가 도와줄까? 나는 말씀을 그토록 높이 평가할 순 없으니 내가 지령을 통해 올바른 깨우침을 얻었다면 다르게 번역해야겠지. 이렇게 쓰여 있네. 태초에 뜻이 있었다. 펜이 너무 서둘러 나아가지 않도록 이 첫 줄을 잘 생각해 보라. 모든 것에 작용하고 창조하는 것이 뜻인가? 이렇게 해야겠지. 태초에 힘이 있었다. 아니, 이걸 쓰는 동안 벌써 여기 머물러선 안 된다고 무언가가 내게 경고한다. 지령이 나를 돕는구나. 갑자기 충고가 보이니 확신하고 적는다.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내가 너를 이 방에 두기를 바란다면 개야, 짖는 걸 그만두렴. 그래, 짖어대지 마라. 이렇게 방해하는 자를 가까이 둘 순 없다. 우리 둘 중 하나는 방을 떠나야겠어. 못마땅해도 손님의 권리를 없앨 수밖에. 문이 열려 있으니 내 갈 길로 가라. 하지만 이게 무슨 꼴인가? 이게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건 그림장가 현실인가? 내 개가 어디까지 길어지고 벌어질까? 녀석이 부득부득 몸을 일으키네. 저건 개의 모습이 아닌걸? 내가 대체 어떤 유령을 집에 데려온 거야? 저 녀석은 이제 하마처럼 보인다. 불같은 눈길, 무시무시한 이빨. 오, 나는 널 알아. 이런 절반 지옥의 무리에게는 솔로몬의 열쇠가 잘 됐지. 정령들, 복도에서 저 안에 한 놈 붙잡혔다. 바깥에 머물러라. 놈을 따라가지 마. 덫에 걸린 여우처럼 늙은 지옥 스라소니가 두려워하네. 하지만 주목하라. 이리저리로 떠오르더니 오르락내리락 놈이 결박을 풀었다. 그에게 쓸모 있으려면 얘들아, 그를 그대로 앉혀두지 마라. 그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좋은 일을 많이 해주었으니. 파우스트, 처음 만난 짐승에겐 4대 원소의 주문이 필요하지. 불 도마뱀 타올라라. 물의 요정 휘감고 공기 요정 사라져라.
땅 도깨비 이래라. 4대 원소를 모르는 자 그 힘과 특성을, 그럼 정령들을 지배하는 주인은 못되지. 불꽃 속에 사라져라. 불 도마뱀아 쏴쏴한데 흘러가라. 물의 요정아 아름다운 별똥별로 빛나라. 공기 요정아 집안일을 도와라. 음란마귀 이리 나와 그만 끝내자. 넷 중 어느 것도 이 짐승한테 없네. 녀석이 조용히 앉아 날 비웃는다. 난 녀석에게 아직 호된 아픔을 주지 못했구나. 너 내 말 들어라. 더 강하게 불러내마. 내 이놈 지옥의 도망자냐? 그렇다면 검은 패거리가 고개를 숙이는 이 표지 십자가를 보아라. 털이 곤두서면서 몸이 부풀어 오르는구나. 저주받은 놈일세. 이걸 읽을 수 있겠니? 생겨난 적 없는, 발음조차 된 적 없는, 온 하늘을 통해 쏟아부어진 방자하게 관통된 분을 난로 뒤에 붙잡혀서 부풀어 올라 코끼리처럼 커져 방을 가득 채우는구나. 흩어져 안개가 되려는 것 같군. 천장까지 올라가지 마라. 주인님 발치에 엎드려라. 내 공연이 협박하는 게 아니란 걸 알 테지. 나는 널 거룩한 불로 태울 거다. 3번 타오르는 빛을 기다리지 마라. 나의 가장 강한 기술을 기다리지 마라. 안개가 걷히고 떠돌이 학생 차림에 메피스토펠레스가 난로 뒤에서 등장한다. 메피스토펠레스. 뭐 때문에 이 소동이요? 나라를 위해 뭘 할각쇼? 파우스트. 저게 푸들의 정체였단 말이지. 떠돌이 학생이라고? 그 격이 날 웃게 하는구나. 메피스토펠레스. 학식 있는 나리께 인사드립니다. 나리는 제가 땀 깨나 흘리게 했습죠? 파우스트. 내 이름이 무엇이냐? 메피스토펠레스. 말을 그리 하찮다고 비웃는 분에게 그 질문 작아 보이네요. 모든 가상을 멀리 벗어나 오직 본질의 깊이만 추구하는 분이니 말이오. 파우스트. 이보시게 자네 같은 패거리는 통상 이름으로 본질을 읽어낼 수 있는 법. 남들이 자네들을 파리의 신, 파괴자, 거짓말쟁이라 부른다면 모든 게 분명하지 않은가? 그러니 너는 대체 누구냐? 메피스토펠레스. 항상 나쁜 것을 바라며 항상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저 힘의 한 부분이죠. 파우스트. 그 수수께끼 무슨 뜻이냐? 메피스토펠레스. 나는 항상 부정하는 정신이요. 그것도 합당한 일이지. 생겨난 모든 것은 몰락하는 게 어울리는 이치니 차라리 아무것도 안 생겨나는 쪽이 더 낫지 않겠소? 그러니까 당신들이 죄라 파괴라 부르는 것, 줄여서 악이라 부르는 모든 것이 내 본래 원소요. 파우스트. 부분이라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구나. 메피스토펠레스. 소박한 진실을 말씀드리지요. 작은 바보 세계인 인간이 흔히 자신을 세계라 여긴다면 나는 처음엔 전체였다가 지금은 부분이 된 것의 일부라오. 빛을 낳은 어둠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오만한 빛은 오래된 등급인 공간을 놓고 빛을 낳아준 어머니 밤과 경쟁을 벌이지만 성공하지 못하오. 빛이 아무리 많은 걸 추구한다 한들 물체에 달라붙어 있으니 말이오. 빛은 물체에서 흘러나와 물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또 어떤 물체든 빛의 진로를 가로막지요. 그러니 내 바라는 바로는 그리 오래지 않아 물체와 더불어 빛도 끝날 거요. 파우스트. 이제야 자네의 고귀한 임무를 알겠네. 크게는 아무것도 파괴할 수 없으니 작게 시작하겠다는 거로구먼. 메피스토펠레스. 물론 이제껏 많은 일을 한 건 아니죠. 없어짐에 맞서는 것,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이 둔감한 세계는 내가 그토록 많은 일을 감행했건만 그 세계를 따라잡을 수가 없소. 파도, 폭풍, 지진, 화재 등을 동원해도 결국엔 바다도 땅도 그대로 남아 있으니 말이오. 그리고 저 저주받을 것들, 짐승이나 인간 종족, 그것들한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소. 네, 이미 얼마나 많은 놈을 파묻었던가. 그런데도 여전히 새롭고 싱싱한 종족이 순환 중이지. 계속 이러니 미칠 지경이요. 공기 중에도 물속에서도 땅에서도
마른 곳이나 축축한 곳, 따스한 곳이나 추운 곳에서도 수많은 씨앗이 멸망을 벗어나고 있으니 말이오. 내가 불꽃, 지옥불을 보존해두지 않았더라면 나를 위해 특별한 건 하나도 없을 지경이라니까. 파우스트. 그렇다면 자네는 영원히 움직이는 힘, 치유하며 창조하는 힘에 맞서 아기로 움켜진 차디찬 악마 주먹으로 헛주먹질을 해댄 거로구먼. 다른 걸 시작해보지 그러나 혼돈이 낳은 기묘한 아들이여. 메피스토펠레스. 다음번엔 이 일을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나도 되겠습죠? 파우스트. 어째서 그런 걸 묻는지 모르겠군. 나는 방금 자네를 알게 되었잖나. 좋을 대로 나를 방문하게. 창문은 여기, 문은 저기 있으니 물론 자네한텐 연통도 있지. 메피스토펠레스. 고백하자면 내가 빠져나가는 걸 한 가지 사소한 회방꾼이 맡고 있어서요. 당신 문지방에 있는 저 별표 부적이. 파우스트. 저 오각형 별표가 내게 고통을 준다고? 거참, 너 지옥의 아들아, 그게 너를 막는다면 여긴 어떻게 들어왔지? 이건 정령이 어떻게 속임수를 당하는 걸까? 메피스토펠레스. 그걸 잘 보시오.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죠. 밖으로 향하는 한쪽 구석이 그대도 보다시피 조금 열려 있거든. 파우스트. 그거 참 우연히 잘도 들어맞았네. 그럼 자네가 내 포로란 말인가? 그야말로 대충 성공했구먼. 메피스토펠레스. 푸들이 안으로 뛰어들을 적에 그걸 못 본 거지. 한데 지금은 사정이 다르단 말씀. 악마도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소. 파우스트. 대체 어째서 창문으로 나가지 않나? 메피스토펠레스. 악마들과 정령들의 법칙이니까요. 뛰어든 곳으로 다시 나가야 한다는 말씀. 뛰어들 땐 자유지만 나갈 땐 노예라네. 파우스트. 지옥마저도 그런 규칙들을 갖는다고? 그거 좋구나. 그렇다면 너희와도 계약을 맺을 수 있단 말이네. 메피스토펠레스. 약속한 건 무엇이든 순수하게 즐기시오. 그중 무엇도 억지로 혹은 관계로 줄이진 않을 테니. 하지만 그건 그리 빨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 다음번에 논하기로 하고 제발 빌고 또 비나니 이번만은 나를 놓아주시오. 파우스트. 그렇다면 잠시 머물러 내게 먼저 좋은 이야기 하나 들려다오. 메피스토펠레스. 지금은 나를 놓아주십시오. 곧 다시 오지요. 그땐 무엇이든 마음껏 물으셔도 됩니다. 파우스트. 내가 자네한테 덫을 놓은 게 아니고 자네가 스스로 덫에 뛰어들었어. 악마를 잡은 자여, 녀석을 꼭 잡아라. 악마를 쉽사리 다시 잡진 못할 테니. 메피스토펠레스. 그대가 좋다면야 나야 여기 머물며 그대의 동무 노릇을 할 각오가 되어 있소. 다만 내 기술들로 그대의 시간을 고귀하게 보낸다는 조건으로. 파우스트. 좋아. 자네 마음대로 하게. 다만 그 기술이 기분 좋은 것이어야 하네. 메피스토펠레스. 내 퍼시여. 이 1시간이면 그대는 감각들을 위해 한 해의 한결같은 시간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거야. 상냥한 정령들이 노래로 불러주는 것. 그들이 가져오는 아름다운 모습들은 속빈 마법의 유희가 아니오. 그대의 후각도 즐거울 거고 입도 즐거움을 맛보고 감정 또한 황홀할 거고 미리 준비할 필요도 없소. 우리는 함께 있으니 시작하라. 정령들. 저 위 어두운 아치 천장아 사라져라. 푸른 에테르 하늘이여 저 자극적인 모습으로 이 안을 들여다보아라. 어두운 구름들아 흩어져라. 작은 별들 반짝이고 온화한 항성들아 안을 비추어라. 하늘 아들들의 정신적 아름다움이여 비틀거리는 굴곡이여 지나쳐 가라. 그리움의 애착이여 이리로 따라오라. 옷에 달린 펄럭이는 리본들아 땅을 덮어라. 연인들이 생명을 위해 깊은 생각에 잠겨 자신을 내주는 곳 정자를 덮어라. 정자에 이어 정자를 싹트는 넝쿨 묵직한 포도들아 통으로 쏟아져라. 압박하는 압착기들아
시냇물로 뛰어들어라. 거품이는 포도주야 순수하고 고귀한 암석 사이로 방울져 떨어져라. 높은 산들은 뒤에 놓아두고 초록 언덕아 즐기도록 바다까지 넉넉히 넓어져라. 새들은 환희를 들이마시고 태양을 향해 밝은 섬들을 향해 날아가라. 파도를 타고 이리저리 떠도는 섬들, 거기선 환호하는 이들의 합창소리 들리고 목초지 위엔 춤추는 이들이 보이네. 모두 야외에서 즐기고 있구나. 어떤 이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다른 이들은 바다에서 헤엄치고 또 다른 이들은 둥실 떠가네. 모두 삶으로 모두 먼 나라로 사랑하는 별들의 행복한 은총. 메피스토 펠레스. 잠들었구나. 좋다. 대기에 상냥한 젊은이들아. 너희가 충심으로 노래 불러 그를 잠재웠으니 이번 음악회는 내가 너희에게 빚졌다. 너는 아직은 악마를 붙잡아둘 사내는 못돼. 달콤한 꿈의 모습들이 주변에서 나풀거리며 그를 망상의 바다에 빠뜨렸구나. 하지만 이 문지방의 마법을 찢으려면 생쥐이빨이 필요해. 오래 부를 필요도 없다. 벌써 여기서 한 마리 부스럭대니 곧 내 말을 들을걸? 쥐들과 생쥐, 파리, 개구리, 빈대, 이를 다스리는 주인아. 너 감히 손수 앞으로 나서서 이 문지방 갉아봐라. 마치 그가 기름칠을 해놓은 듯. 너 벌써 나왔구나. 어서 일을 시작해라. 나를 가둔 그 뾰족한 끝. 바로 저 모서리 맨 앞쪽이다. 한 입만 더. 그래 끝났군. 그럼 파우스트여,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꿈이나 꾸어라. 파우스트. 깨어나며 내가 다시 기만당했나? 그 총명한 갈망 사라지고 꿈이 나를 흘려 악마를 빼가고 푸들은 내게서 도망친 건가? 서재 2. 파우스트와 메피스토 펠레스. 파우스트. 문을 두드린 건가? 들어와. 누가 다시 날 괴롭히려고. 메피스토 펠레스. 나요. 파우스트. 들어오게. 메피스토 펠레스. 3번 말해야 하오. 파우스트. 그렇담 들어와. 메피스토 펠레스. 이러니 그대가 내 마음에 들지. 우린 서로 잘 맞을 것 같네. 그대의 변덕 몰아내려고 나는 고귀한 귀족 차림으로 왔네. 황금 가장자리를 댄 붉은 저고리에 뻣뻣한 비단 방코트, 모자엔 달개 꼬리 깃털, 기다랗고 끝이 뾰족한 검을 찾지. 요컨대 그대에게도 뭐 비슷한 옷차림을 권하는 바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삶이 무언지 체험하도록 말이지. 파우스트. 무슨 옷을 입든 나는 비좁은 지상의 삶이 주는 고통을 느낄 뿐이지. 철없이 놀기만 하기엔 너무 늙었고 소원 없이 지내기엔 아직 너무 젊으니 말일세. 세상이 대체 내게 무얼 줄 수 있을까? 없이 지내라. 부족하게 지내라고. 이건 모든 사람의 귓가에 울리는 영원한 노랫가라. 우리 평생 매 순간 목쉬게 울려오는 노래지. 놀라며 아침에 깨어나면 나는 쓰라린 눈물 흘리고 싶다. 하루가 다 지나도록 그 어떤 소망도 단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할 또 하루를 보내면서 온갖 쾌감의 예감마저 고집스러운 흠 잡기로 망가뜨리고 활동적인 내 가슴의 창조를 삶에 역겨운 1000가지 일상이 방해할 보면서 말이야. 밤이 내리면 나는 불안하게 잠자리에 몸을 누이지. 거기서도 안식은 주어지지 않아. 사나운 꿈들이 나를 놀라게 할 것이니 내 가슴 속에 사는 시는 가장 내밀한 곳을 깊이 자극할 수 있어. 그 시는 내 모든 힘 위에 군림하면서도 밖을 향해선 작은 움직임도 일으키지 못해. 그러니 삶은 내겐 짐이요. 죽음만이 소망이지. 삶은 혐오스러워. 메피스토 펠레스. 그런데도 죽음이 온전히 환영받는 손님인 적 없었지. 파우스트. 오, 승리의 광채로 빛날 때 죽음이 피 묻은 월계관을 그 뺨에 둘러주는 자여. 복되도다. 빠르고 열광적인 춤을 춘 다음 아가씨 품에서 죽음을 얻는 이도. 나는 저 드높은 영, 지령의 힘에 황홀해진 채 죽어 쓰러졌더라면 좋았을 것을. 메피스토 펠레스. 그런데도 그날 밤 누군가는
저 갈색 액체를 마셔버리지 못하던걸? 파우스트, 엿보는 일이 내 즐거움인 모양이군. 메피스토펠레스, 난 전능하진 않아도 많은 걸 알지. 파우스트, 잘 아는 사랑스러운 노래가 끔찍한 혼란에서 나를 빼내 즐겁던 시절의 울림들로 어린 시절 감정의 찌꺼기를 속였다면 나 이제 유혹과 기만술로 영혼을 감싸는 모든 걸 저주한다. 눈부신 힘, 기쁘게 하는 힘으로 영혼을 이 슬픔의 동굴에 가두는 걸 모조리. 무엇보다 저 지령이 저의 주변에 두른 드높은 의견이여 저주받아라. 우리 감각에 밀려드는 그 현상의 눈부심이여 저주를. 꿈속에서 우리를 속이는 것, 저 명성, 이름의 지속성이라는 기만이여 저주를. 여자와 아이라는 굴종과 쟁기라는 형태로, 소유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아첨하는 것도 저주받아라. 만몬이여 저주받아라. 보물을 동원해 우리를 담대한 행동으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한가로이 즐기라고 쿠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니 고통을 진정시키는 포도의 즙 포도주여 저주를. 가장 높은 사랑의 은총이여 저주를. 희망이여 저주를. 믿음이여 저주를. 그 모든 참을성에도 저주를. 정령들의 합창. 보이지 않고 소리만. 슬프구나 슬프다. 그대는 파괴했네. 강력한 주먹으로 그 아름다운 세계를. 그 세계가 무너지고 부서진다. 반신이 그 세계를 부수었다. 우리는 그 잔해를 허물을 향해 가져가며 사라진 아름다움에 대해 탄식하노라. 땅의 아들 중 강력한 이여, 뛰어난 이여, 그 세계를 다시 세워라. 너의 가슴 속에 다시 세워라.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라. 밝은 감각으로 그걸 위해 새로운 노래들 울려 나오네. 메피스토펠레스, 이들은 나와 같은 종족 중 작은 존재들, 쾌락과 행동으로 나아가라고. 조숙한 그들이 충고하는 말 들어라. 머나먼 세계를 향해 감각들과 생명의 즙이 멎어 있는 고독에서 벗어나라고. 그들은 그대를 유혹하려는 거요. 그대 생명을 독수리처럼 파먹는 비통함으로 장난치는 걸 멈추어. 가장 나쁜 동반자라면 그대가 다른 인간들과 함께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고 느끼게 만들겠지. 하지만 그대를 그런 패거리 속에 몰아넣을 생각 없네. 비록 난 위대한 존재의 일원은 아니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삶을 통과하는 발걸음 옮기겠다면 나는 그대 사람이 되기로 하지. 이 자리에서 즉시 동반자가 되어 그대를 만족시키겠소. 나는 그대의 하인 시종이요. 파우스트, 그 대가로 난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메피스토펠레스, 그 질문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파우스트, 아니지, 아니야. 악마는 이기주의자라. 남에게 이로운 일을 그리 쉽사리 할 리 없지. 조건을 분명히 말해라. 그런 하인은 집에 위험을 불러들이거든. 메피스토펠레스, 여기서 나는 그대에게 봉사하지. 그대 손짓에 따라 쉬지도 놀지도 않겠소. 저편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면 그대는 내게 같은 일을 해주시오. 파우스트, 저승에 대해선 난 그리 근심하지 않아. 내가 이 세상을 때려 부순다면 나중에 다른 세상이 오겠지. 내 기쁨은 이 땅에서 솟아나고 이승의 태양이 내 고통을 비추지. 그것들과 작별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 그에 대해선 더 듣고 싶지도 않네. 앞으로도 사람들이 미워하든 사랑하든 저승의 공간에도 위아래가 있든 말든 개의치 않으니까. 메피스토펠레스, 그런 마음이라면 그대는 감행할 수 있겠네. 합의하시게. 그대는 이승의 나날에 즐거이 내 기술을 보게 될 거야. 어떤 인간도 보지 못한 것을 내 그대에게 주겠네. 파우스트, 너 따위 가련한 악마가 무얼 주겠다는 말이냐. 인간의 정신이 드높은 노력을 하던 중에 너 같은 자에게 이해 받은 적이 있던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음식이라도 가졌느냐? 마치 수은처럼 쉬지 않고 손바닥에서 부서져 사라지는 붉은 황금이라도 가졌느냐? 아무도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게임이라도 가졌느냐? 내 품에 안긴 채
눈으로는 벌써 이웃 남자와 결합하는 아가씨라도 가졌느냐? 별똥별처럼 사라지는 명예라는 신들의 즐거움이라도 가졌느냐? 따기도 전에 상하는 열매를 보여다오. 날마다 새롭게 푸른 잎이 돋는 나무를 보여다오. 메피스토펠레스. 그런 명령은 놀랍지도 않고 그런 보물들로 봉사할 수도 있지만 좋은 벗이여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을 조용히 맛보고 싶은 시간이 다가온다오. 파우스트. 내가 게으름의 침대에 편안히 몸을 눕힌다면 난 이미 끝난 거지. 내가 내 마음에 들 거라고 자네가 아첨으로 날 속일 수 있다면 자네가 쾌락으로 날 속인다면 그건 내 마지막 날이 되리라. 내기라도 하자. 메피스토펠레스. 좋소. 파우스트. 손바닥을 마주치자. 내가 순간을 향해 멈추어라. 너는 그토록 아름다우니 라고 말한다면 너는 나를 사슬로 묶어도 좋다. 내 기꺼이 몰락하리라. 그러면 죽음의 종이 울리고 너는 종살이에서 풀려난다. 시계는 멈추고 시계바늘 떨어져라. 나를 위한 시간은 지나갔으니. 메피스토펠레스. 잘 생각하시게 우리는 그런 말 잊지 않아. 파우스트. 넌 완벽하게 그럴 권리가 있다. 내가 주제넘게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야. 만약 만족감에 머무른다면 나는 종이 되리니 너의 종이든 그 누구의 종이든 상관없어. 메피스토펠레스. 오늘 즉시 박사들 연회에서 그대 하인으로 내 임무를 수행할 생각이오. 한 가지만 살든 죽든 어쨌든 몇 줄 적어 주기를 청하오. 파우스트. 뭔가 문서를 요구하는 거냐? 이 현학자야? 너는 남자를 모르고 남자의 말을 모른단 말이냐? 내가 내뱉은 말이 항구적으로 나의 나날들을 지배하리라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은가? 세상은 온갖 흐름으로 계속 질주하지 않느냐? 그런데 약속 하나가 나를 붙잡는다고? 하지만 이런 망상은 우리 마음에 깃든 것인데 누군들 망상에서 기꺼이 벗어나려 할까? 순수한 신의를 마음에 지닌 자여 복되도다. 그 어떤 희생도 그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니 글자가 적히고 인장이 찍힌 양피지는 모든 이가 꺼리는 유령이다. 펜에서 이미 낱말은 죽고 밀랍과 가죽이 지배권을 갖게 되지. 너 악한 영아, 내게 무얼 바라느냐? 광석이냐, 대리석이냐, 양피지냐, 종이냐, 석필로 긁으랴, 끌로 파내랴, 펜으로 적으랴, 내게 선택권을 주마. 메피스토펠레스. 어찌 그리 열을 올리며 요소를 과장스레 늘어놓는 건가? 어떤 쪽지든 좋소. 그대의 피 한 방울로 서명만 한다면. 파우스트. 그게 그토록 만족스럽다면 계속 그리 인상이나 쓰게. 메피스토펠레스. 피는 아주 특별한 용액이니까. 파우스트. 내가 이 약속을 깨뜨릴까봐 두려워하진 마라. 내 모든 힘이 갈망하는 건 내가 약속한 바로 그것이니. 나는 지나치게 잘난 척했구나. 난 그냥 너 정도 등급일 뿐인걸. 위대한 영은 나를 거부했고 자연은 내 앞에서 문을 닫았다. 사유의 실말이 끊겼고 오래전부터 나는 모든 지식이 엮였구나. 감각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정열을 진정시켜다오. 꿰뚫을 수 없는 마법의 덮개 아래 곧바로 모든 기적을 준비하라. 시간의 도치 속으로 뛰어들자 사건의 소용돌이 속으로 고통과 만족, 성공과 좌절은 가능한 한 계속 교차하라. 사나이는 끊임없이 활동하는 법이니. 메피스토펠레스. 그대한텐 어떤 척도나 목적도 주어지지 않아. 내키는 대로 여기저기 즐겁게 맛보고 도망치며 무엇이든 낚아채고 마음에 든다면 그걸 바로 차지하게나 그냥 움켜쥐고 어리석어지진 마시게. 파우스트. 자네 들었지? 즐거움이 문제가 아니다. 현기증과 가장 고통스러운 쾌감, 사랑에 빠진 증오. 갈수록 더해지는 넌더리에 나 자신을 바칠 거야. 지식욕에서 치유된 내 가슴은 앞으로 어떤 고통도 거부하지 말아야지. 온 인류에게 주어진 것을 내면의 자기 안에서 누리겠네. 내 정신으로 가장 높은 것과 가장 깊은 걸 붙잡고
온 인류의 쾌감도 아픔도 내 가슴에 쌓아 올리고 그렇게 나의 자기가 인류의 자기로 확장되어야지. 그리고 종국에는 그들처럼 나도 부서지리라. 메피스토펠레스. 오, 수천 년 동안이나 이 단단한 음식을 씹어본 내 말 믿으시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어떤 인간도 그 오래된 반죽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 같은 자들의 말을 믿어요. 이 모든 건 오직 신을 위해 만들어진 거야. 신은 스스로 영원한 광채 속에 있으면서 우리 악마를 어둠 속으로 보내버렸다니까. 그리고 낮과 밤은 당신네 인간들한테 쓸모가 있지. 파우스트. 하지만 난 그걸 원해. 메피스토펠레스. 커 듣기 좋은 소리군. 다만 한 가지만은 내게 두려우니 시간은 짧고 예술은 길다. 내 생각에 그대는 이런 가르침 들었을 것이오. 한 시인을 연상해서 그 신사가 그대의 사유 속에 떠돌며 모든 고귀한 특성들을 그대의 명예로운 두개골에 쌓아 올리도록 하시게. 사자의 용기, 사슴의 신속함, 이탈리아 사람의 불같은 피, 북방 사람의 지구력 말이지. 그가 자네를 위해 너그러움과 관계를 결합해줄 비밀을 찾아내게 하고 다정한 청춘의 충동들로 하나의 계획에 따라 사랑에 빠지게도 만들고 나조차 그런 신사 한 명을 알고 싶은 걸 그를 소우주 선생이라 부를 수 있겠지. 파우스트. 모든 감각이 갈망하는 인류의 왕관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나는 대체 무엇란 말인가? 메피스토펠레스. 자넨 결국 자네 자신이지. 수백만 터럭 고수머리 가발을 쓰고 팔꿈치 높이의 양말을 신어도 자넨 여전히 자네 자신이야. 파우스트. 나는 인간 정신의 온갖 제보를 긁어 모았으나 헛일 같구나. 내가 마지막에 주저앉는다면 내면에서 그 어떤 새로운 힘도 솟아나지 않을걸.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더 높아지지 않고 무한성에 더 가까워지지도 않을 거다. 메피스토펠레스. 선량한 날이 당신은 그저 남들이 보는 대로 모든 걸 보시는구려. 삶의 즐거움이 우리한테서 달아나기 전에 좀 더 영리하게 그걸 정리해야지. 무슨 소리냐? 손과 발, 머리와 엉덩이는 물론 자네 것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생하게 즐기는 모든 것이 덜 내 것이라는 말인가? 내가 수말 6마리의 값을 치를 수 있다면 그들의 힘은 내 것 아닌가? 나는 다리가 24개 달린 것처럼 다른 박질해도 여전히 어엿한 남자란 말이지. 그러니 어서 모든 궁리는 놓아두고 당김에 같이 세상으로 들어가세. 내 말인즉슨 사색만 하는 사내는 마른 들판의 짐승과 같아서 사방에 아름다운 초록 풀밭이 펼쳐져 있는데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같은 자리만 빙빙 맴돌지. 파우스트. 그럼 어떻게 시작한다지? 메피스토펠레스. 곧바로 떠나세. 이건 대체 무슨 고문의 장소란 말인가? 자신뿐 아니라 젊은이까지 지루하게 만들다니. 이게 대체 무슨 삶이란 말인가? 그런 일은 옆방의 뚱보 신사에게 맡기시고 지푸라기를 탈곡하려고 뭐 그리 애쓰시나? 자네가 아는 가장 좋은 것을 애들한테 말할 수도 없을 텐데 방금 한 녀석이 복도에 나타난 기척이 들리는걸? 파우스트. 난 그가 보이지 않는데? 메피스토펠레스. 저 가엾은 젊은이는 한참이나 기다렸어. 아무 위안도 없이 떠나게 해선 안 되니 어서 자네 외투와 모자를 내게 주게. 이런 가면이 나한테 멋지게 어울릴 거란 말씀? 옷을 갈아입는다. 자, 이젠 나의 재치에 맡기게. 한 15분 정도면 충분해. 그 사이 자넨 출발 준비를 하게나? 파우스트 퇴장. 메피스토펠레스. 파우스트의 긴 의상을 입고 인간이 지닌 최고의 힘인 이성과 학문을 비웃어라. 현혹하는 마법의 영역에서 너는 거짓의 정신으로 너 자신을 강화하라. 그럼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널 확실하게 차지할 것이니 통제되지 않은 채 항상 앞으로 돌진하는 정신을 운명이 그에게 주었단 말씀. 너무 서두르는 그의 열망은 지상의 즐거움을 뛰어넘고 말지. 거친 삶을 통과해 평범한 무의미 사이로
그를 이리저리 끌고 다닐 테다. 그는 비틀거리며 뻣뻣이 굳어서 내게 매달리겠지. 만족할 줄 모르는 특성에는 갈증난 입술 앞에 음식을 흔들어 보여야지. 그는 청량제를 갈망하지만 소용없어. 악마한테 자신을 내주지 않았다 해도 결국은 몰락하고 말 테니. 학생 한 명 등장. 학생. 저는 최근에야 이곳에 왔는데 모두가 존경심을 담아 입에 올리는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그분을 깊이 알고 싶어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 예의 바른 젊은이를 보니 무척 기쁘군. 하나 자네는 여느 사람과 다름없는 자를 한 명 더 만날 뿐이지. 벌써 이곳을 좀 둘러보았겠군. 학생. 부탁하오니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저는 용기를 내서 이곳으로 왔지요. 돈도 좀 지녔고 혈기왕성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떠나 보내려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전 여기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얻고 싶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 꼭 알맞은 곳으로 왔네. 학생.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도로 떠나고 싶습니다. 이 담벼락안 이렇듯 넓은 교실들 속에 앉아 있는 건 전혀 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정말 제한된 공간인데다 어디에도 초록이나 나무는 보이지 않으니 이런 교실한 의자에 앉아서는 듣고 보고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질 판입니다. 메피스토펠레스. 그거야 오직 습관의 문제일 뿐이네. 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처음부터 선뜻 물려고 하지 않지. 하지만 머지않아 기쁘게 받아먹지 않나? 그렇듯 자네도 지혜의 젖가슴에서 날마다 더 큰 즐거움을 얻을 걸세. 학생. 저야 기꺼이 지혜의 목에 매달릴 셈입니다. 다만 어떻게 거기 도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메피스토펠레스. 더 나아가기 전에 말해보시게 무슨 과목을 선택할 셈인가? 학생. 학식이 풍부해지고 싶습니다만 기꺼이 지상의 일과 하늘의 일을 알고 싶습니다. 학문과 자연을요. 메피스토펠레스. 올바른 궤적을 쫓고 있구만. 하나, 마음이 이리저리 산만해지면 안 되네. 학생. 저야 영혼과 육신으로 그것을 추구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여름날엔 약간의 자유와 오락을 누린다면 좋겠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 시간을 잘 활용하게 쏜살같이 흘러가거든. 하지만 질서가 시간 얻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내 소중한 친구여. 충고하건대 맨 먼저 논리학 분야를 공부하게나. 그럼 자넨 정신을 잘 훈련할 수 있을 거야. 스페인 장화에 끈을 질끈맨 논리학이 조심스럽게 사유의 길로 이끌어갈 걸세. 그러니까 도깨비불처럼 가로세로 이리저리로 깜박대지 않고 말이야. 그런 다음엔 많은 날 동안 자네가 보통 단번에 해치우던 일, 즉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일 같은 것을 하나, 둘, 셋 하고 거기 꼭 필요한 걸 가르치지. 사유의 직조공장이란 직조공의 걸작품과도 같은 것. 발판 한번 밟으면 1000개의 실들이 움직이고 북은 이리저리로 오가며 실들은 보이지 않게 흐른다. 한번 덜컥하면 1000개의 연결들이 생겨난다. 철학자가 등장해서 그래야 한다는 걸 증명해 준다. 첫 번째가 그러하고 두 번째가 그러하다면 따라서 세 번째와 네 번째도 그러하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그렇지 않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학생들은 사방에서 그걸 찬양하지만 그래봤자 아무도 직조공이 되진 못했지. 살아있는 것을 인식하고 묘사하려거든 먼저 정신을 몰아내려 시도해보라. 그러면 그는 부분들을 손에 쥐는데 유감이지만 정신적 연결만은 부족하다. 화학은 그걸 자연의 비법이라 부르며 저 자신을 비웃긴 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른다네. 학생. 그 말씀은 당최 이해할 수 없군요. 메피스토펠레스. 다음번엔 훨씬 나아질 거야. 자네가 모든 걸 줄이고 적절히 분류하는 법을 배운다면 말일세. 학생. 저야 모든 면에서 멍청하니 마치 머릿속에서 물레방아가 도는 것 같군요. 메피스토펠레스. 나중에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형이상하게 접근해야 할 거야.
거기서 자네가 깊은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는 걸 알게 되지. 인간의 두뇌에는 맞지 않는 것들 말일세. 거기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 장엄한 낱말 하나가 동원될 거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반년 동안 가장 중요한 규칙을 관찰하게. 매일 5시간을 공부할 테니 종소리와 함께 거기 머무르겠지. 먼저 예습을 잘하고 항목을 잘 익히게. 나중에는 교수가 책에 쓰인 것 외에 다른 말을 전혀 안 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쓰기를 열성적으로 공부하게. 성령이 자네에게 불러주는 것처럼. 학생, 그거야 2번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얼마나 쓸모 있는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엇이든 문서로 된 걸 손에 넣으면 안심하고 집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메피스토펠레스. 하지만 학부를 선택하게나. 학생, 법학에는 그리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다만. 메피스토펠레스. 그렇다고 자네를 나쁘게 생각할 순 없구먼. 그 학문이 어쩐지는 내가 잘 아니까. 그것은 법과 권리들을 계속 영원한 질병처럼 전수한다네. 법이란 이 종족에서 저 종족으로 옮겨가며 조심스럽게 장소들을 이동하지. 이성은 헛소리고 선행은 고통이 되니 자네가 손자라면 운이 나쁜 거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권리에 대해선 유감스럽게도 전혀 논하질 않아. 학생, 말씀을 들으니 싫어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는군요. 당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됩니다. 이젠 신학이 공부하고 싶어지는데요. 메피스토펠레스. 자네를 헷갈리게 하고 싶진 않아. 이 학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잘못된 길을 피하기가 몹시 힘들다네. 거기엔 감추어진 독이 무수히 많은데 약재와 잘 구분되지 않거든. 여기서도 한 명의 말만 듣고 스승의 말을 확신하는 게 가장 좋지. 전체적으로 말씀에 의지하게나. 그러면 안전한 문을 통과해 확신의 신전에 도달하지. 학생, 하지만 말씀에 하나의 개념은 있겠지요. 메피스토펠레스. 벌써 좋구나. 다만 자신을 들을 복지는 말게. 개념들이 없는 자리에서 제때 말씀이 나타나곤 하니 말일세. 말씀과 더불어 제대로 싸우고 말씀으로 체계를 마련하고 말씀을 제대로 믿고 말씀에서 작은 점 하나도 빼지 말아야 하네. 학생, 용서하십시오. 많은 질문으로 박사님을 붙잡았는데 아직도 모든 일에 수고를 끼치니 말이죠. 의학에 대해서도 강력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3년은 짧은 시간이지요. 그리고 맙소사 이 영역은 아주 넓으니 말입니다. 암시만 보여주셔도 벌써 훨씬 많이 나아간 듯 느껴지니까요. 메피스토펠레스. 혼잣말로. 몸이 건조한 말투에 나도 실증나는군. 다시 악마 노릇을 제대로 해야겠는걸? 큰 소리로. 의학의 정신은 파악하기 쉽지. 자네는 큰 세계와 작은 세계를 두루 탐구하지만 마지막엔 결국 신의 마음에 드는 대로 가만히 놔두게 될 걸세. 사방으로 학문을 탐구하고 돌아다녀도 소용없어. 누구든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걸 배울 뿐이거든. 하지만 순간을 붙잡는 자, 그가 진짜 남자지. 자네는 체격이 상당히 좋으니 대담성도 그에 못지않을 거야. 자네가 자신을 믿기만 한다면 남들도 자네를 믿을 걸세. 특히 여자 꿰는 법을 배우게. 그들의 고통과 아픔은 언제나 수천 가지나 되지만 단 한 지점에서 치유가 되지. 자네가 절반만 명예롭게 굴어도 그들 모두를 자네의 보호 아래 둘 수 있다네. 하나의 호칭, 타이틀이 먼저 그들을 믿게 만들면 자네 기술은 다른 많은 기술을 능가할 거야. 그럼 자네는 온갖 도구들을 잡는 셈이지. 다른 사람이라면 여러 해나 걸려서 얻을 일들이라네. 맥을 잘 짚을 줄만 알면 뜨겁게 달아오른 강교한 눈길로 그녀의 날씬한 허리를 붙잡고 코르셋이 얼마나 단단히 묶였는지 알게 된단 말씀? 학생, 그건 전망 있어 보여요. 물론 어딜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겠죠? 메피스토펠레스. 소중한 친구여, 모든 이론은 잿빛이고 생명의 황금나무는 초록이지. 학생,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모든 게 꿈만 같군요. 박사님의 지혜를 근본부터 듣기 위해 한 번 더 찾아뵈도 될까요? 메피스토펠레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래야지.
학생, 저는 도로 떠날 수 없군요. 제 기억 수첩을 드릴 테니 당신의 은총을 여기에 보여주십시오. 메피스토펠레스, 그야 좋지. 글을 적어서 내준다. 학생, 받아들고 읽는다. 하느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공손한 태도로 자리를 정리하고 물러난다. 메피스토펠레스, 옛날 격언과 내 숙모의 뱀의 말만 들어라. 언젠가 분명 넌 신과 비슷하다는 게 두려워질 것이다. 파우스트 등장. 파우스트, 이제 어디로 갈까? 메피스토펠레스, 자네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세. 우리는 작은 세상을 보고 이어서 큰 세상을 볼 걸세. 어떤 즐거움, 어떤 목적을 위해 자네는 이 정찬 코스를 두루 맛보겠는가? 파우스트, 내 수염이 이토록 길건만 가벼운 생활 방식만은 부족하네. 그런 시도는 내게 맞지 않을 거야. 나는 자신을 세상에 내보내줄 줄을 몰랐어. 남들 앞에 서면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거든. 항상 당황하게 되지. 메피스토펠레스, 좋은 벗이여. 그런 것은 저절로 풀릴 것에. 자네 자신을 믿으면 그 순간 벌써 사는 법을 터득하지. 파우스트,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이 건물을 벗어나지? 자넨 어디에 말을 두었나? 하인과 마차는? 메피스토펠레스, 이 망토만 펼치면 된다네. 이것이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갈 거야. 이런 대담한 첫걸음을 내디디려면 큰 보따리를 가져갈 순 없지 않나? 내가 준비한 약간의 더운 기체가 재빨리 우리를 이 땅에서 들어 올리지. 그럼 우린 가벼워져서 잽싸게 위로 올라간다네. 새 삶의 첫걸음을 축하하네.